S 플러스. 당신은 해낼 겁니다. 책 표지를 넘기자마자 당신은 해낼 겁니다 라는 글귀가 예쁘게 적혀 있었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그래,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미경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죠? 때로는 인생 선배이자 언니처럼 잘 좀 살아봐 라면서 독서를 퍼부으시기도 하고, 그래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엄마의 자존감을 지켜야 해 라고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회사에 나가면 기죽지 말고 멋있게 말하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친언니보다 더 살가운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인생 통달한 선생님 같은 그런 작가님이시죠. 이런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는 책 한 권을 더 쓰셨어요. 읽는 내내 작가님의 그 독특한 억양과 칼칼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서 실시간으로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뭉클한 감동, 따뜻한 행복이 몸속에 막 차올랐어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받은 응원, 제가 받은 격려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책 들고 왔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주는 김미경 작가님의 말 함께 나눠볼게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김미경 지음 21세기 북스. 프롤로그. 우리가 함께 만든 나를 살린 한마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에 죄책감을 극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스스로를 치유한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만약 제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내 등을 봐주세요. 나 이제 50대 초반인데 평생 아픈 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이 더 이상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아갔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코치님 말씀이 운동하는 동안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뒷모습이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위로 부풀어 오른 어깨, 그 어깨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목, 살이 비죽 튀어나온 옆구리, 그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등은 어찌나 굽어있던지 내 모습인데도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모습을 50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앞모습은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많이 보고 자주 보니 익숙하고요. 외출 전에 화장하고 옷매무새 다듬고 그럭저럭 꾸며서 정돈된 모습만 보니까 내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굽은 등을 가진 나이든 여자 한 명이 오독하니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굽은 등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내내 아이 셋 키우며 돈 버느라 고생한 나. 밤새워 공부하느라 부단히 애쓰던 나. 돈 잃고 사람도 잃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던 나.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내 등 위에 무겁게 올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어요. 너 너무 가엾게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애썼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한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나를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도 줄고 온몸의 통증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굽어있던 등도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갔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등 사진을 꼭 찍어보라고 권해요. 한 번도 정면으로 보지 못했던 그곳에 눈길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진짜 삶이 보여요. 굽은 내 등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짊어졌던 내 어깨가, 삶의 고통에 짓눌린 가엾은 진짜 내가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등을 위로해주면서 살아요. 고생으로 뭉치고 굽은 등을 풀어주면서 살아요. 두 팔로 내 뒷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 자루.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나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선택인 줄 알아요.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뤄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비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려움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려움 자루를 그냥 어깨에 툭 걸치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지고 그냥 걸어가 봐요.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를 지고 첫 발을 내디뎌 만보를 걸었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시간을 견디는 힘.
원장님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강연장에서 열이면 아홉은 꼭 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고요.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듯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보고, 잘 읽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불행이 밤의 기운과 섞이고 낮의 기운과 섞이고 내 주변 공기와 섞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섞이면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면 나의 불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 다시 일하자는 연락이 와요. 이제 내 인생에 연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자고 잘 쉬면서 살아있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든 게 시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못 견디겠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년간 밥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숨만 잘 쉬고 있어도 괜찮다는, 잘 하고 있는 거라는 격려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쏙 와닿죠. 이 짧은 글 하나하나마다 김미경 선생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영상으로 이어지는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요즘처럼 힘든 때,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글을 읽고 밑줄을 치고 필사를 하고 영상을 보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아마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시리라 믿어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평온한 하루, 두려움을 이기고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